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한 40분 정도 굉장히 장시간에 일단 본인의 소견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을 꽤 오랜 시간 받았는데 우선은 김 실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어졌는데 어떤 부분에 특히 좀 주목을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핵 목록 그거 제출하기를 요구했는데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은 이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이것만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결국 우리의 목표와 북한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이 회담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것이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급속한 냉각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 회담이 있게 될 텐데 그렇게 먼 기간에 회담이 있지 않을 거다. 가까운 기간에 회담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실무회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 전체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채 교수님, 저희가 아직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럼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스튜디오에 좀 얼굴을 좀 비춰주면 저희가 소개하기 좀 편할 텐데 그냥 뭐 음성으로만 하겠습니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경임 교수로 계시고요. 중국 베이징대 정치행정학과 방문학자 그리고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약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원래. 그렇죠.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북한이 너무 무리한 걸 좀 요구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지금 보면은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핵실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공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있다. 이제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좀 있고요. 또 그러면서 또 합의문이 마련되어 있었지만은 옳게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좀 어설프게 해서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양측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서로 약속 지킬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좀 높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포기한 것은 없다. 김정은과는 아주 좋은 친구와 관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이견을 앞으로 계속 좁힐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견이 좁혀질 거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비핵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를 전체적으로 없애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거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 앞으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앞으로 더 강화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워가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자회견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다. 또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열수 실장님도 잠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난 얘기했어, 인사. 인사 드렸나요? 제가 몰랐네요. 그러면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 회담이 결렬됐나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북한이 완전히 해제하길 원하고 특히 특정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죠. 북한의 목표는 완전한 해제 이것이 이제 목표였고 미국의 목표는 영변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제 이 목록 제출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이 제재 해제만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합의문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서명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부터 이제 막 외신이 쏟아질 텐데 기자회견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만일 아주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하고 가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공경에 처할 수 있거든요. 예. 뭐 좀 전에 이제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지만 고원 자신의 개인 그 변호사가 지금 뭐 청문회 나가서 7시간, 8시간 동안 떠들어대는 예. 바람에 완전히 이제 미국 간의 정상회담은 뒤로 빠지고 그것이 생중계됐단 말이죠. 예. 그게 있었고 또 미 하원에서는 장벽건설 그거 못하도록 하는 거 그거 법안 통과되고 이런 이제 뭐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만일에 여기에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만 해주고 오히려 이 지금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로드맵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전혀 못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서명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언론에서는 좀 더 우호적으로 뭐 이렇게 칼럼이나 신문에서 쏟아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때마침 지금 스튜디오에 카메라가 들어왔으니까 두 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예. 다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를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뉘앙스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또 만날 수도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고 예. 뭐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여정을 보면 이번에 합의를 못한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그동안 합의가 뭐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1994년에 93년에 1차 핵위기가 나서 예.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94년 10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된 게 육자회담을 통해서입니다만 2005년 9월 19일 9.19 공동성명입니다. 예. 이게 11년 걸렸습니다. 그 오는 과정이요. 그 다음에 2005년부터 다시 2018년까지 오는데 13년 걸렸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회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남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과도 뭐 실무 협상 포함해서요 정상회담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속도가 좀 붙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더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 빠르게 가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양측에서 얘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도 모든 걸 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제재를 해제해달라. 근데 모든 제재는 유엔을 통해서 한 제재도 있습니다. 예. 안보를 통해서 한 게 있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도 있습니다. 거기엔 또 일본의 제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국의 EU의 제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 내려진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사실 이건. 근데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심리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숨 고를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가 빅딜을 할 것인가, 예. 스몰 딜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스몰 딜을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을 거고 예.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스몰 딜보다는 조금 한번 숨을 고르더라도 빅딜로 가거나 좀 더 큰 의미 있는 협상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숨쉬기가, 숨 고르기가 예.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양측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차 북미 네. 정상회담이 일단 궁금한 게요. 네. 자, 대북 제재 완화라는 부분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기조차 힘들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그 정도로 대북 제재 완화는 뭐 미국이 독자적으로 한다고 해도 의회 승인 사안에다가 뭐 유엔도 걸려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말만 따르면 북한이 대북 제재 전체 완화다. 뭐 전체적으로 다 그걸 없애는 그걸 꺼내면 당연히 미국이 못 받는다라는 건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걸 꺼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목표치를 이제 높여서 꺼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표치를 네. 높여서 꺼낸 거고 아까 우리 여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전체 대북 제재 해제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못 해준다. 니들이 충분히 영변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제 뭐 로드맵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톡 찍어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한 가지가 탁 뭐겠어요? 그게 바로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건강상 관광하고 개성공단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북한 스스로가 얘기한 것은 최초에 이렇게 목표치를 높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사실상 이 비건하고 김혁철이하고 얘기를 할 때 북한에 올라갔을 때 구정 끝나고 예. 사실상 낮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개 남짓한 그런 의제에 대해서 서로 의제 확인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제에 대한 확인만 하고 그 뒤로 아무런 합의가 없다가 저 하노이에 뒤늦게 모여가지고 한 2, 3일 정도 한 15시간 그 정도 합의해놓고는 그 뒤로는 이제 한 30분 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이걸 좋게 얘기를 하면 합의가 됐다라고 보는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자기네들이 손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를 충분히 메워서 이것을 정상회담장에 합의문으로 내놔야 되는데 가로가 굉장히 크게 비어 있었던 거죠. 얼마나 급했으면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대통령 전용기에 같이 안 타고 자기가 하루 먼저 자기 전용기로 먼저 왔겠어요. 미리 보고받고. 그렇죠. 예. 그리고 와서 보고받으니까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 어제가 막 정말 말 그대로 친교 만찬이잖아요. 와가지고 친교 만찬 전이라도 폼페오하고 김영철이하고 만나가지고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까지. 그렇죠. 어제 친교 만찬이 끝나고 나서도 거기서 충분히 할 얘기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더 줄여낼 것인가 이 노력을 이제 서로가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폼페오 국무부 장관도 네. 김영철이를 별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김영철 부위원장도 뭐 그렇게 못마땅하게 또 폼페오 국무장관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회담의 결렬을 보면서 사실상 우리가 여태껏 뭐 제네바 합의, 뭐 예. 919, 213, 13 수많은 합의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정말 그 깨지기 쉬울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게 전부 다 바텀업이었잖아요. 네. 지금 바텀업은 그렇게 해서 다 깨졌는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탑다운들이 이렇게 깨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핵 합의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국가의 명운을 서로가 걸고 네, 예. 하는 회담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건이나 폼페오나 굉장히 자율권을 가지고 이 회담에 임할 수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김영철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회담이 결렬이 됐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오랜 기간이 안 갈 거고 가장 여기서 다시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중재자 역할 그것이 예.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 3.1절 기념사에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를 포함을 해서 기념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릴 때 화면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비스트라고 하죠. 그 예. 미국 캐딜라고 하죠.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량 주변은 항상 보면 전파 방해가 있어서 예. 쉽게 이렇게 저희가 고른 화면을 보여드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쪽에서 뭐 안에서 통신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맞습니다. 예. 제밍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안에서 밖으로 또 제밍을 걸기 때문에 전파 방해를 걸기 때문에 예, 예. 안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의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사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큰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네. 실무 협상으로 바텀업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다시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들이 만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진행이 또 이렇게 안 되고 깨지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참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단독 회담 끝나고 확대 회담 가기 전에 예. 북한에 그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거 괜찮겠느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거다라고 받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북미 회담의 첫 번째 새로운 북미 관계 예. 이거 이렇게 잘 풀리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얘기도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잘 가지 않겠는가. 유해 송환 문제는 일단락은 좀 얼마큼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가지 않겠는가 상당히 낙관적이었는데요. 지금 나중에 그 기자회견장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영변 시설뿐만 아니라 예. 북한의 기타 시설도 있다. 네. 그 우라는 농축 시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도 있고 ICBM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핵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핵 리스트를 만들라고 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공격 목표도 알려주는 거고 타겟, 공격 무기도 알려주는 거고 좌표 지점을 다 네. 찍어준다. 좌표뿐만 아니라 저희가 반응한 세컨 어택 할 수 있는 2차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그걸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 대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적대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하는 건 문제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재의 완전한 전체 해제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선우는 오히려 살을 붙여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6.12 북미 정상회담에 살을 붙여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갔고 그 구체적인 얘기가 작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받기 상당히 어려웠다.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회담 결렬 상황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승채 고려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